최근 K-팝 필두로 해서 K-컬처 인기 대단한데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공동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과 함께 가수 박진영 씨가 위촉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이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K-컬처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위상은 바로 한국을 엔터 팬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2027년 12월부터 매년 12월에는 한국에서 페노미넌 페스티벌을 열고요. 2028년 5월부터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 페노미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촉장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위촉함.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출범식 보셨습니다. 이 민간 위원들 26명도 어제는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SMM,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대표들도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들립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큰 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가진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 중에 최초로 그 대선 10대 공약에 K-컬처, 그 문화 대중문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부응시키겠다라는 것을 10대 공약 안에 넣은 첫 번째 정부입니다. 네. 목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박진영 그 위원장께서 나와서 했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향후에 대중문화 K-컬처 발전시키겠다. 저 기억 남는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네. 10년 전쯤에 읽었던 기사인데 영국의 GDP의 그 당시에 여전히 0.1% 정도가 비틀즈 관련된 프로덕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키운 대중문화 그룹 하나가 네.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경제 근간이 되는 그런 좋은 예인데요. 그렇게 대중문화를 활성시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 혹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근간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정부의 그런 정책 의지와 함께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와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진영 위원장의 임명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제 그 민간위원 26분 임명되신 분들을 면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기획사라던가 내노라 하는 그 문학의 여러 기업들의 CEO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큰 플랜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진영 위원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이 페노미넌 페스티벌, 그러니까 코첼라를 뛰어넘는 콘서트를 기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콘서트를 만들겠다 이거죠. 코첼라는 어떤 콘서트인가요? 네, 코첼라는 1999년도에 시작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인디오라는 지역에서 2주간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약 한 30만 명의 관객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잠실 경기장 기준으로 한 9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다 모이고 또 동시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 23년도에 우리나라 블랙핑크가 여기 그 K-팝 아티스트 최초로 그 첫 번째 무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쯤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룹 빅뱅하고 샤이니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다고 해서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였다가 이제는 K-팝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K-팝의 중심이 우리나라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못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박진영 위원장이 또 제안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이 출범식장에서는 K컬처 체험 공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대통령과 박진영 위원장이 말한 내용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게 아주 독특한 힙합 문화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속감 같은 게 이 응원봉을 했습니다. 가수 몇명 다 있고요. 네, 이렇게 원래 모아서 찍던데. 모아서. 포토카드라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그룹의 앨범을 사면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멤버께 들어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아, 옛날 딱지볶이 비슷한.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보다 딱지볶이 같은 거. 아주 다양한
정말 한복 두루마기 입은 모습부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응원봉 얘기 있었고요. 포토카드가 딱지 뽑기 같다. 뭐 맞는 얘기네요. 네, 포토카드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는 제 허리가 막 휘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도 네네. 포토카드 저게 랜덤이어서 그런데요. 네. 응원봉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 탄핵 집회에서 아주 많은 뭐 젊은 층들이나 그 젊은 층들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응원을 했다.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서로 다른 응원봉을 들고 왔다라는 건 서로 다른 색깔로 각자의 개인적으로 뭉쳤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 뭉쳤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 행사 이후에 또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BTS 리더 RMC 포토부스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포토부스나 이런 뭐 인생 네컷이라도 한데 거기 가보시면은 아마 그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여기서 이제 RMC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그 프레임으로 아주 고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박진영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거죠. 근데 이 조합이 여기에 이 RMC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마 기존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은 건데 실제로 RMC가 SNS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보여가지고 오 마이 갓, is this 합성이라는 이제 멘트를 올리면서 전 세계 이제 또 팬들이 SNS에 또 댓글도 달고 해서 아마 이런 재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딱딱한 어떤 출범식이 아니라 뭔가 좀 이 안에도 콘텐츠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중문화의 출범과 함께 K컬처 더 큰 도약이 있기를 또 관련 산업에도 더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